설명드릴 것은 그 책의 교재에 보시면 박스형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금 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장식이라는 단어도 같이 쓰고 있는데 뭐 목걸이 잠금 장치, 브루치 잠금 장치, 그다음 팔찌 잠금 장치, 뭔가 고정시키는 역할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해야 되는 것은 박스형 잠금 장치 또는 혓바닥 잠금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책에는 뭐 이렇게 상세한 도면까지는 안 돼 있고 자르고 붙이고 뭐 땡하고 사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보고 그냥 따라 해가지고는 항상 뭔가 진도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을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텐션 세팅과 같은 거 책을 보고 하면 항상 알이 자꾸 빠져. 근데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이제 실무에 가서 여러분들이 앞에 실무 했던 분한테 이렇게 들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것과 같이 이 박스형 잠금 장치도 책을 보고 그냥 만들면 이게 장식 역할을 못해. 잠금 장치 역할을 못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장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딱 끼어서 빼고 하는 것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끼어서 빼는 타이트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만일에 들어가는 얘와 같이 혓바닥이 들어가는 형태의 잠금 장치라면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 놀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빡빡하게 맞아야 그 잠금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브루치 잠금 장치 할 때 파이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이프 안에 들어가는 그 작은 파이프가 안에 들어가서 헐렁헐렁하면 그 역할을 뭐합니까? 빡빡해야 돼. 아주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걸이에 들어가는 잠금 장치이기 때문에 목걸이는 아주 가는데 잠금 장치는 이만해가지고는 안 어울려.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연습하는 것은 가로 세로 8, 4.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었을 때 요런 요게 8이 나오고 요 길이가 4가 나오면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연습하기에는 가장 적당합니다. 적당히. 근데 실제 이보다 훨씬 더 작은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기역자를 가지고 박스를 만드셔야 되겠죠. 제가 저번에 우리가 기역자 끊는 방법은 우리가 끊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홈을 판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부리고 나서 근데 실제 여기서 우리가 90도로 구부릴 때는 우리가 그냥 집게로 구부리면 뒤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정반을 가지고 쳐서 구부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항상 땜을 한번 줘야 나중에 90도 꺾을 때 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이 줄질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하고 넓게 하시는 분하고 이 두께 차이는 똑같다 하더라도 나중에 구부리면 이렇게 좁게 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90도로 더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폭을 조금 여유있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90도를 만들고 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4, 8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도 4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4, 8 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 위에 다시 얹어 이래 버리면 5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만큼 치수가 안 맞으니까 이때는 여기서 45도로 이렇게 여기서 45도 여기서 45도를 줄질해서 이 두 개를 얹으면 높이가 4가 나오겠죠. 근데 45도 날릴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 두께가 1mm면 버니어 캘리파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자를 사용하지 마시고 버니어 캘리파스로 1을 딱 잰 다음에 이 기대해 가지고 1을 쫙 끄습니다. 끄고 나서 줄질로 여기서 45도로 이렇게 날리면 돼. 요 라인 안까지만 쫙 날리면 얘가 딱 45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럼 어디까지 날라야 되는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두께 재가지고 이렇게 날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실무에서는 열을 빨리 받기 위해서 들고 땜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들고 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들고 땜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고 땜하기가 어려운 거는 이런 직각 맞추는 거. 직각 맞추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또 수평되게 얘가 이렇게 수평인데 여기도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수평 맞추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거는 또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뒤틀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땜을 할 때 내하벽돌 위에 놓고 땜을 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하벽돌 위에 얹고 이 두 개를 이렇게 겹친 다음에 땜을 하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 줘야 될 게 있어. 항상 작은 불을 이불 하면 충분히 되더구만. 그럼 이 덩치에 이불 하면 불을 내하벽돌 위에 불꽃을 갖다 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내하벽돌이 아래로 내려가는 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불을 써야 돼. 센 불이 아니고 큰 불. 센 불은 아주 가늘지만 파란 불이 아주 좁빗하게 가는 게 센 불이고 큰 불을 써야 돼. 큰 불. 그러니까 일단 산소를 켤 때 큰 불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가스를 켤 때 큰 불을 사용해서 파란 불을 만드는 산소를 켜서 부품하게 큰 불을 사용하면 가능한데 자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문을 그냥 여기에 놔놓고 이렇게 밀면 때문이 이런 깨끗한 면에는 어디를 갈지 몰라. 길을 못 찾아. 길을. 그러면 때문은 이 안쪽에 놔놓고 불을 가하면 안쪽으로 땜이 타고 들어가요. 이 바깥으로는 땜이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이런 홈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깥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땜을 하다 보면 이거와 이렇게 된 면을 두 개를 땜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하면 지금 여기도 깨끗하고 여기도 깨끗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쪽 면 하나에 여기에 한 면에 줄질로 살짝 한번 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여기에 이런 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요 작은 면을 따라서 떼면이 쫙 흐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매끈하게 할 때는 여기서 살짝 줄을 줘서 이 면으로 땜이 흘러가는 것을 봐야 되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바깥 말고 안쪽에 땜을 줘서 불을 여기서 하면 이렇게 쫙쫙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박스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박스가 이게 찌그러진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줄질을 잘 하셔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나서 이 두 개가 뻥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뻥 비어 있겠죠. 그러면 한쪽을 판을 가지고 다시 땜을 해서 막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 이것도 또 이렇게 딱 맞게끔 잘라가지고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있게 하면 이게 한쪽은 이렇게 나와 있고 한쪽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땜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한쪽 이렇게 막아서 잘라내고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이렇게 떠 있죠. 자 그러면 요 안에가 대부분 이렇게 되면 한 3mm 전체가 이렇게 되면 요 두께 하면 한 3mm가 나와요. 요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3mm가 남으면 요만한 음판을 가지고 요 안을 요 밑에가 빈 공간이 2mm가 남게끔 요 안을 음판으로 막으셔야 돼요. 막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2mm가 남고 요 안에는 이렇게 막혀져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스프링 역할 또는 혓바닥이라고 하죠.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재료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정원을 같이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들어가서 얘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 탄력이 있어줘야 돼. 그러면 탄력이라 하면 수능보다는 정원이 조금 더 탄력이 있고 불순물이 조금씩 들어가면 갈수록 두드리기도 어렵지만 탄력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7대 3 정도
70%가 순은이고 30%가 구리를 섞은 이 재료를 들이면 여러분들이 22mm 정도를 잘라서 지금 요 안에 폭을 딱 재봐가지고 이 정도 길게 딱 예쁘게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폭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6이라면 정확하게 6으로 자르지 마시고 한 6.2 정도 폭을 가지고 잘라서 요 안에 이렇게 이어봐요.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되지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근데 술렁술렁하다 여기도 움직인다 이건 다시 해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안 들어간다 그럼 또 좀 줄질해서 타이트하게 딱 들어가게끔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들어가는 부분 박스에 들어갔던 부분 여기에 표시를 딱 합니다. 요만치만 딱 들어가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럼 여기 표시를 해가지고 그러면 표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구부려야 되거든. 이 표시한 부분을 그런데 그냥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표시해가지고 정반에 내가 구부리면 얘가 또 탄력이 약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미세한 요 부분에 탄력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요 끝부분을 요렇게 만드셔야 돼요. 요렇게. 그럼 얘가 또 탄력을 또 주게끔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들 톱날이나 때문이나 아니면 0.2mm와 가는 선이 있으면 이리 구부리기 전에 얘를 이렇게 넣고 얘를 구부리면서 망치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쪽에 딱 치면 얘가 안에 선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 빼고 요쪽만 요런 모양으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 턱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만치 포멀판입니다. 이렇게. 그럼 얼마나 길어야 되냐면 요 지금 원판 두께가 요 1mm가 이렇게 들어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mm보다 조금 더 한 2mm 정도? 2mm 정도를 이렇게 파내고 여기도 한 2mm 정도를 이렇게 파내셔야 돼요. 그러면 첫째 이쪽에는 톱질, 이쪽에는 핸드피스 바로 예쁘게 이렇게 파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파내고 나서 얘를 끼워보는 거야. 그러면 청면이 어떻게 돼 보이냐면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갔다가 여기에 탁 걸리게 돼 있어요. 요 탄력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얘 두 개가 빡빡하게 들어갔다가 안에서 탁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걸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요 바깥 라인까지 우리가 껐기 때문에 안 걸려. 여기에 딱 걸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걸리게끔 요 위에 있는 걸 약간 줄질하셔야 돼요. 그러면 탁 넣으면 탁 올라온다고. 그럼 얘가 안 빠져. 예를 들어서 이 홈을 파지 않고 얘를 이어서 이걸 줄질해서 탁 넣으면 이거 못 빼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홈을 판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탁 넣었다 걸리면 요 위쪽으로 핀으로 밀어서 얘를 해서 빼내면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작업까지 하고 나서 제가 2차로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여기에 맞는 거 붙이고 여기에 손잡이 붙이는 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재료는 여기에 0.8이나 1mm짜리 8, 4, 길이는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은 제가 직접 시범도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작업을 시작합시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작업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잘 안되는 것, 땜 안되는 거는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예.